오늘은 금 투자를 함에 있어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이금은 가짜고 실물금만이 진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금 투자를 하려고 이런저런 영상을 보다 보면 전쟁이나 재난 상황 등을 언급하며 종이금은 쓰레기고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물금만이 진짜 가치를 가진다며 실물금 매수를 강력히 권합니다. 저는 이것을 시청자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공포 마케팅, 더 나아가 음모론에 가깝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실물금 만능주의가 왜 위험한지 논리적으로 차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물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933년 미국 경제대공황 당시 루스벤트 대통령이 시행한 행정명령 61025입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시민들이 가진 금 증서를 무력화했다 말하며 정부는 언제든 당신의 종이 자산을 뺏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실물금을 가져야 한다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역사의 한 면만 보고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행정명령을 발동한 이유는 1933년은 금 본위제 시대였습니다. 돈을 찍으려면 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뺏은 겁니다. 또한 실물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용화폐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금을 뺏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하면 되고 기축통화국가라면 필요한 만큼 돈을 찍어내면 됩니다.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90년 전의 특수한 상황을 끌어와 지금의 시스템이 붕괴할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전형적인 음모론적 사고입니다. 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전쟁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례를 얘기합니다. 실물 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탈출해서 살아남았다는 논리입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실물 금이 비상금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자산의 대부분을 실물 금으로 들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피난길 혼란 속에서 금을 숨기고 다니며 금은방에서 교환하는 게 과연 안전할까요?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검문소나 무장 세력에게 들키는 상황은 어떨까요? 나를 지키려 가지고 있던 금이 반대로 목숨을 잃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는 2차 세계대전 때처럼 아날로그 시대일 때 얘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스마트폰 속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 글로벌 뱅킹 앱이 더 현실적일 겁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젊은 세대가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가지고 나가 생활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상황으로 발행한 종이금과 실제 금의 보유량이 달라 내가 금을 인출하려 할 때 돌려받지 못한다는 금 보유량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금 선물 시장의 특성과 현물 자산의 신뢰를 교묘하게 섞은 논점 일탈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금 거래량은 실제 금을 주고받을 목적이 없는 투자자들이 장부상으로 거래하는 선물 시장의 숫자가 포함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투자하는 KRX 금 시장이나 글로벌 금 현물 ETF는 다릅니다. 이들은 엄격한 법적 규제에 따라 실제 금괴를 1대1로 금고에 쌓아두고 그 수량만큼만 증서를 발행합니다. 외부 회계법인이 정기적으로 금고를 열어 금괴 개수를 실사하고 리포트를 대중에게 공개합니다. 종이금은 실제 금 보유량보다 많이 발행한다라는 말은 이런 검증된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음모론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아포칼립스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운석 충돌, 핵전쟁 등 전 지구적 재앙으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다는 설정인데 이런 상황이 된다면 종이금, 실물금 할 것 없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워킹데드, 매드맥스와 같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금보단 먹을 수 있는 물 한 병, 통조림, 의약품 등이 훨씬 높은 값어치를 가집니다. 여러분이 금을 보유하고자 하는 목적이 전 지구적 재앙이나 전쟁 대비가 목적이신가요? 그게 목적이라면 금보단 차라리 방독면, 정수 필터, 통조림, 상비약 등 생존 물품을 사는 게 훨씬 논리적입니다. 지금까지 실물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들을 논리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통 실물금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유리한 상황만 골라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산상의 숫자는 언제든 조작될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실물 금이 다시 자산이 되는 순간에는 그 동일한 시스템의 공인과 질서에 기댑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실물금과 종이금의 차이는 가치의 차이가 아니라 보유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시스템 안에서는 둘 다 금이지만 시스템이 죽는다면 실물금도 그저 노란 돌덩이일 뿐입니다. 따라서 금 투자에 있어 종이금은 가짜라는 음모론적 공포 마케팅에 휘둘리기보다는 현대 금융 시스템이 제공하는 편리함과 세금 혜택을 이해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